이 세상에 의사들이 만드는 36만 가지 병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맥을 보고 판단하겠어요? 기계로도 판단 못하는 거를 사람 머릿속에서 심장 이 피 동맥 박동 모습을 보고 아 이 사람은 당뇨구나 이 사람은 저기 이거 암이구나 이거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동양의학의 기본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기예요, 기. 기가 과연 제대로 이 사람은 기가 과연 생성이 돼가지고 자기 몸에서 기가 제대로 흘러 다니느냐 아니냐 이걸 기준인데 어떤 기운이 모자라서 어떤 기운이 지금 제대로 못 가고 있더라 이것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가 몇 종류가 있어요? 5행이니까 5가지밖에 돼 있냐고. 6장 6분면은 6가지밖에 돼 있습니까? 그 6개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6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6개 같지만 6개가 아닌. 왜 6개가 아니냐 하면은, 5행이니까 목화 토금수죠. 목화 토금수. 그 다음에 상하까지요. 이렇게 6개의 맥을 판단을 하는데, 단순히 이렇게 놓고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의 기운이 모자란 것은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 그것만 놓고 보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양이 강하냐 음이 강하냐도 또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고 거하냐 실하냐 열이냐 이 허열이냐 실리냐 이런 것도 다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6개에서 계속 파생이 돼.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한글로 적을게요. 부침, 지삭, 완급, 활삭 이제 8가지입니다. 또는 두 개씩 짝을 지어야 되는데 이해하기 쉽게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부침이라는 것은 이 부자는요 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에 떠 있는 거예요. 침자는 물에 가라앉아 있는 침이에요. 네? 그 맥을 잡아도 이렇게 잡아봤을 때 살짝 잡아서니까 맥이 벌떡벌떡 뛰는데 꾹 눌러보니까 뛰는 게 안 느껴져.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살짝 잡아보니까 맥이 안 뛰는데 꾹 누르니까 맥이 뛰어.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달라. 자, 부침은 뭐냐면은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장부의 병에 가까운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병이 아니고 병에 체표의 병이 있다 그랬죠. 체표의 병은 사지말단의 병입니다. 말단의 병이 있고 경락의 병이 있고 그 다음에 장부 자체의 병이 있다. 예를 들어서 목기가 부족하면 간이잖아요. 목에 해당하는 장부는 간인데 장부의 병은 간 자체가 지금 병드는 거예요. 간이 예를 들어서 지방간이 있다거나 경화가 있다거나 아니 간 자체 일부가 적응을 작용을 못 한다거나 장부 자체의 병이고 경락의 병은 간 경락을 따라서 나타나는 병들이고 그 다음에 체표의 병은 겉으로 나타나는 병이에요. 자, 가면 갈수록 중병이잖아요. 그죠? 내려갈수록 중병이 되겠죠. 이런 병에 예를 들어서 간 경락에 또는 체표에 간과 연관된 체표의 병이 나타나면 본인 스스로 조심을 해야 돼. 아, 내가 이런 경락에 왜 이 병이 나타났을까? 예를 들어서요. 저는 가끔씩 이 둘째 손가락에 좀 섭지는 아니고 이 껍데기가 잘 벗겨지고 가끔씩 섭진 비슷하게 이게 뭐가 잘 생겨. 둘째 손가락이 주로 많이 생겨요. 그러면 이 둘째 손가락이 나중에 경락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이 대장경락이에요. 여기에 탁 오니까 항상 잘 생겨. 그럼 항상 저는 대장 조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대장경락이 체표의 병이에요, 분명히. 그렇지만 어째놓고 보면 또 경락의 병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일이 내려가는 거야. 결국은 대장을 나중에는 조심해. 지금 당장에 대장에 문제가 없어도 나중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거는. 미리 진단을 그렇게 하는 거고, 치료는 어차피 대장만 치료해주면 돼. 대장의 기운이 지금 모자라서 생긴 거니까, 이게. 근데 침은 깊은 거예요. 그럼 병증이 깊어진 거고, 이거는 병증이 옅은 거란 말이에요.
맥이 이렇게 침에서 나타나면 병증이 깊다. 이건 맥이 병증이 옅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 지삭은 빠르고 느리고 빠르고 완급은 이거는 부드럽고 아니면 이거는 급하고 이거는 발 미끄럽고 이거는 거칠거칠하다는 뜻인데 이런 식으로 보세요. 6가지에다가 곱하기 상하 구분해야 되잖아. 2개. 여기 또 요거 2개. 또 2개. 또 2개. 또 2개 하면 2가 하나, 둘, 셋, 넷, 5개. 2는 4, 4, 2, 8, 8이 16, 32 곱하기 6. 180개 되나? 260개 되나? 이렇게 봅시다. 그럼 맥의 종류가 몇 개고? 거의 200개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0개를 하나하나 따로 생각하면 어려워서 못해. 그것만 착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을 구분하면 쉬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맥을 공부를 할 때 3가지만 구분해라고 그랬어요. 긴지, 짧은지, 요런지, 넓은지 이렇게 구분해라 했죠? 왜 제가 이 얘기를 했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이 6가지 구분해라 하면 헷갈려서 못해요. 처음 쉬운 것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긴지, 넓은지, 짧은지는 한 2, 3일만 바짝 잡아보면 알아. 그래서 그 중에서 또 가르자는 얘기예요. 좀 이따가 이제 맥의 종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 이 육기란 것은 요거만 구분하면 된다는 거예요. 맥을 보내, 음량의 허실 판단할 때 기본적으로 요거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먼저 봐야 돼요. 가장 먼저 봐야 돼요. 이렇게. 위에, 여기는 인형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종구라고 그럽니다. 인형에 나타나는 지금 우리 인체 중에서 맥이 가장 크게 뛰는 곳이 요게 2군데, 요게 2군데. 인형 2군데, 종구 2군데. 요거로서 음양의 허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기 2개는 머리로 가는 맥이에요. 동맥이에요. 여기 가는 거는 사지로 가는 동맥으로 보면 돼요. 사지말단으로 가는. 그래서 피가 예를 들어서 자, 그거 나오기 전에 이 얘기합시다. 기와 혈의 구분부터 합시다. 기와 혈의 구분을 하는데 서양화학에는 기가 없죠. 혈만 있을 뿐입니다. 동양화학은 기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양화학에서 피가 돈다, 혈이 돈다라는 뜻은 기가 없으면 피가 돌지를 못해요. 기는 혈의 원동력입니다. 서양에는 혈밖에 없는데 동양학은 기가 없으면 혈이 제대로 못 돈다는 거예요. 왜? 이 6가지 기운이 다를 때마다 맥의 동맥이 뛰는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간에 지금 이상이 왔다. 간 자체에 이상이거나 간 경락상에, 간 사지말단 쪽에 이상이 오면 당장 내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병을 고치려면 간에 기운이 좀 많이 부르죠. 간에 피가 많이 가야 되겠죠. 간에 피가 많이 가려면 간 기운 자체가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간에 피가 많이 갈 때의 동맥이 뛰는 모습과 심장에 피가 많이 갈 때의 동맥이 뛰는 모습과 비장에 피가 많이 갈 때의 동맥이 뛰는 모습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 오개맥진법의 기본은 이거예요. 내가 어디가 안 좋은 데 따라서 동맥 뛰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걸 우리는 손가락으로 눈으로 속을 파내서 눈으로 못 보니까 손가락으로 짚어서 보는 동사 코끼리 잡기예요. 눈에는 안 보이잖아. 그래서 황제내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낙맥이라는 게 있어요. 낙맥 말씀드렸죠. 12개의 경락이 있으면 세로로 흐르는 경락이 있으면 요 가로로 흐르는 경락이 있단 말이에요. 요걸 뭐냐면 낙맥이라고 세로로 흐르는 경맥이라고 해요. 이 만나는 자리 낙혈이에요. 이렇게 만나는 자리가 낙혈인데 이 낙혈에 있는 병은 생기는 병은 눈으로 보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맥을 잡을 필요가 없어. 눈으로 보입니다.
그게 15낙맥의 병이라고 나중에 나오는데 이 낙맥의 병은요. 예를 들어서 열결이라는 자리가 낙맥입니다. 배경에 있는 그 낙맥인데 이 열결의 병이 생기면 여기가 튀어나오든지 들어간다. 그 눈으로 볼 수가 있어. 그런 병이 있어요. 눈에 보여요. 볼록하게 올라오든지 아니면 쑥 들어간다는 거야. 내 눈에 보이니까 따로 진단할 필요가 없죠. 눈으로 진단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낙맥의 병이 아닌 병, 거의 대부분의 병은 경맥의 병이잖아요. 낙맥의 병이 아니고. 경맥의 병은 눈으로 안 보인단 말이야. 안 보이는 대신에 요 속에 동맥 뛰는 모습으로 보면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눈으로 안 보니까 결국은 손으로 짚어서 볼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진맥의 기본 원리입니다. 동맥이 뛰는 모습이 내 몸이 지금 간에 이상이 있으면 내 몸은 자동으로 반응을 합니다. 간 쪽으로 피를 많이 보내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동맥이 뛰는 모습이 달라지는 거야. 심장에 이상이 있으면 심장 쪽으로 내 몸이 자동으로 피를 많이 보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또 동맥 이상 뛰는 모습이 또 달라집니다. 그거를 우리는 손가락으로 판단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슨 암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위암이다 칩시다. 그러면 위암이면 위가 아무래도 지금 상태가 안 좋잖아. 그러면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해? 위가 지금 안 좋으니까 위쪽으로 피를 많이 보내겠지요. 그러면은 그게 맞는 맥이 뜨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위암인데 또 그게 맞는 맥이 안 뜰 때가 있어. 왜? 위에 암은 있지만 기운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뭐 별 본인도 이상은 못 느끼고 위 소화만 잘만 시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이 맥 안 떠. 위암인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기운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항상 어디 가면 저는 어디가 안 좋습니까? 좀 진맥 좀 해주세요. 그거 참 설명하기 곤란한 부분이 게 이 사람이 간 자체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이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현재 간이 나쁘다 안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고 이 사람 지방간이 있다, 간경화가 있다 그 개념이 아니고 우리 동양과의 개념은 현재 이 사람 몸에는 간 기운이 모자란다 아니면 너무 넘쳐난다 또는 뭐 간 기운이 없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진단을 하는 것이지 이 사람 당장 그 간병이 있다 없다 이렇게 진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맥을 보고 이 사람 무슨 병이다 라고 진단을 할 정도 같으면 아주 큰 도사든지 아니면 돌팔이든지 둘 중에 하나. 네? 그렇게 진단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맥을 보고 뭘 진단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음양의 이 균형이 지금 어디가 안 맞다. 또는 현재 무슨 이 오행 중에서 무슨 기운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기운을 보충을 시키고 남는 기운은 딴 데로 보내고 해서 이렇게 치료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 진맥인 것이지 진맥을 가지고 이 사람 어디가 안 좋다 어떻다 라고 일일이 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거다.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기 수가 안 좋은 맥이 나왔다. 이걸 성맥이라고 이제 나중에 얘기가 나오는데 이 맥이 나왔다면 이 사람은 당장에 콩팥에 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경락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콩팥 자체의 병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 이 사람은 이 수에 대한 병에 대한 지금 당장 병이 없더라도 생길 가능성을 염두를 둬야 되는 거예요. 당장 기운이 모자랍니다. 이 수기를 강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침을 넣어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자 제일 쉬운 여기 현맥입니다. 목기가 모자란 나타나는 현맥인데 이 현맥에 이 사람이 나와서 간경락하고 서술계경락에다 침을 놔줘. 그러면 침을 놓음으로 해서 이 사람 피를 돌려버립니다. 간으로 피가 가도록 더 많이 가도록 만들어줍니다. 간으로 피가 더 많이 가도록 만들어줘. 기운 자체를 간 기운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간으로 피가 많이 가게 만들어줘. 그러면 그러니까 침을 딱 놓고 나서 맥을 딱 잡아보세요. 혈맥이 없어졌다. 아니면은 혈맥이 가늘어졌다. 약해졌더라고. 탁 느낀다. 왜?
지금 많이 가고 있으니까 간으로 피가 많이 가고 있으니까 간 기운이 지금 업그레이드 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침만 그런 게 아닙니다. 현맥이 나오는 사람한테 당장에 침을 놓으면서 같이 하면 더 좋겠지만 평상시에 이 사람이 집에서 감식초를 물에 타가지고 몇 컵씩 먹고 왔다. 현맥이 바뀌어요. 실제로. 그 맛으로 이 고치는 방법이에요. 음식으로 고치는 방법. 이렇게 그 맞는 맥에 맞도록 그렇게 이 음식하고 침을 써가지고 고치. 그거 배우려고 여기 오신 거죠. 그래서 맥을 어떤 병 자체를 놓고 보지 마세요. 전동짐에 보면 어떤 병에 특히 잘 듣는 침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참고로 몇 자리 알고 계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도 강의하면서 그런 게 나오면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기본 원리는 뭐냐? 그게 아니고 이 맥을 가지고 이 음량과 이 육기의 판단을 강약을 판단을 해가지고 어떻게 침을 놓겠다, 어떤 음식으로서 고치겠다, 요렇게 하시는 게 기본 원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 가지 맥들이 있어요. 여기서 혹시 뜸사랑에서 공부하신 분 지금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뜸사랑에서 옛날 김남수 선생이 무슨 맥진법이라든가 칠성 맥진법이라든가 그게 아마 책에 나올 거예요. 그게 책 없는 김남수 선생 책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진단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맥은 그렇게 진단하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김남수 선생을 한 몇 번 만나봤는데, 김남수 선생은 침사지 후사가 아니거든요. 뜸사가 아닙니다. 침사지, 침 놓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뜸을 잡고 노는 동안 이제 고발을 당하고 그러는데, 문제가 김남수 선생도 맥진법을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너무 무시해요. 그냥 정상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김남수 선생이 뭐랍니까? 무슨 뜸이라노? 보양뜸, 무국 보양뜸 그런 거 만들면 그건 참 대단하죠. 그런데 이 맥진법은 기본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맥진법이 이게 참 어려운 것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게, 제가 이걸 처음 배울 때 누구랑 그때 같이 배웠냐면 우리 칠순연합회 당시 회장하던 이석규 회장하면 다 알죠. 옛날 회장. 네. 그쪽 임원들 몇 명하고 같이 배웠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제가 처음 배울 때 그 사람들은 침 도사들이었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거 결국 못 배웠어. 처음 배우면 나만 제대로 배워. 왜냐면은 자기가 그동안에 배웠던 머릿속에 남았던 이걸 못 버려. 자기 머릿속에 갖고 있던 이 지식 이걸 버리지를 못하니까 이 맥진법에 대한 관심이 없어. 어디 아프면 어디 침 놓는다 그것만 알고 있는. 오늘 참 정인이 씨 안 왔네. 어제 전화 왔던데 급체가 생기면은 어디에 침 놓느냐고 전화 왔던데, 급체 어디 침 놓으면 된다라는 그런 지식. 그러니까 맥을 보고 이 무슨 맥이라서 이 사람 어디가 문제라서 어떻게 침을 놓겠다 이런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맥진법을 못 배우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맥진법 배우기가 더 힘듭니다. 숫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제일 빨리 배워요. 자, 여기서 배우고자 하는 것은 황제내경에 있는 방법으로, 황제내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목에 있는 인명의 맥과 여기의 맥과 손목에 있는 총구의 맥의 크기를 비교해서 육기의 강약을 판단하는 것이다. 자, 병명이나 증상을 진단하는 것이 아니다. 자연 치유력을 강화하는 것이 여기서 공부하는 최종 목표이다. 자연 치유력을 강화하는 데는 증상이나 병명은 중요하지 않다. 병을 진단하지 않고 육기의 강약을 판단하여 약한 장부에 기운을 많이 공급하고 강한 장부에는 기운을 적게 공급함으로써 육장과 육부의 균형을 이루어 원활히 순환하고
대사하여 저항력을 강화하여 인체 스스로가 이미 가지고 있었지만 병이 들어 감소 또는 소멸된 자연 치유력을 다시 회복시켜 인체 스스로가 병을 이기게끔 만들자는 논리다. 자연 치유력 이거는 저항력은 원래 다 태어나기도 갖고 태어납니다. 갖고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늙어서 감소를 하게 되고 병이 들어서 감소하게 되고 소멸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거를 다시 자연치유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자 하는 게 그게 우리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목표고요. 이 동양의학의 목표입니다. 동양의학의 목표만 이 자연치유력이 아니고요. 서양의학 의사들한테도 물어보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열이 나는데 왜 해열제를 맞느냐, 주사를 맞느냐. 그러면 해열제 하잖아요, 서양의학. 그 다음에 염증이 있으면 항생제를 맞죠. 왜 맞느냐? 열이 일단 났으니 올랐으니 내려놓고 그 사이에 몸 인체가 자연치유력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그 병이 낫는다라는 게 서양학의 개념이에요. 서양학은 개념이 그렇습니다. 자연치유력을 믿는 거야.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너무 많이 믿어. 가만 놔둬도 자연치유력이 생긴다고 봐. 당장에 나타나는 증상만 없애주면 자연치유력이 생겨서 나중에 증상 없애주면 끝이다라고. 동양학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자연치유력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 떨어져 있는 자연치유력을 올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이 증상이 없어지도록, 이 열 올라간 게 스스로 없어지도록 만들죠. 자, 경락 공부한 사람은 다 아시고, 모르는 사람은 위에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앞머리 아프다고 그랬죠. 이 앞머리가 왜 아프냐. 그거는 점심 먹고 나서 식곤증 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 식곤증 어지러워요. 그죠? 산소 부족이에요. 서양학적으로 말하면. 뇌로 가는 산소가 부족했어요. 왜 뇌로 가는 산소가 부족할까요? 내 몸에 밥을 먹었으니까 내 몸의 모든 에너지가 위로 가다가 있어. 위장으로 가다가 있어. 이걸 지금 밥을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다른 기운 안 가고 이쪽으로 막 가 있어. 그러면 다른 데 있는 기운을 땡겼어. 머리로 올라가는 산소까지도 땡겼어. 그래서 위장으로 가서 뭉뚱뭉뚱 지금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올라가는 이게 모자라잖아, 지금 산소가. 그러니까 이거 어지럽고, 이거 아플 수밖에 없어. 그런데 옛날 우리 조상들은 희한하게 경락이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 해필이면 왜 뒷머리가 아니고 앞머리냐. 산소가 뒤로 가는 산소도 쓸 수 있겠죠. 위경락이라는 걸 그림을 딱 그려놓은 걸 보니까 이게 여기서 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론 발가락인데 발가락에서 이래갖고 위를 통해갖고 이래 올라오는데 입술을 한 바퀴 돌고 가서는 눈 밑에까지 가고 또 여기서 이래갖고 이까지 가서 여기까지 가는 거야. 네? 위경락이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면 위라는 놈의 토에 이 기운이 흐르는 곳이 이런 식으로 흐르더라. 그러면 이 기운이 여기서 지금 일한다고 웅떡웅떡 다 가 있으니까 이 기운이 이쪽 따라서 이쪽 기운이 모자라겠죠. 이쪽 기운 땡겨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플 수밖에. 그거나 위가 약해가지고 평상시에 항상 소화를 못 시켜 하고 있는 사람이 여 아픈 거나 똑같은 거예요. 밥을 많이 먹어서 여 아픈 거나 밥을 안 먹어도 아픈 거나 원리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맥은 이 토, 이거 안 좋은 맥이 나올 수밖에 없고, 토가 모자란 맥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알면은 병도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해요.